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애플의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시리랑 애플 인텔리전스의 현재 상황, 이걸 다룬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한때는 뭐랄까 미래 기술의 아이콘 같았던 시리가 어쩌다 이렇게 좀 뒤처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게 2018년이었죠. 구글에서 AI 전문가 존 지아난드레아, JJ라고 부르죠. 이 분을 영입했을 때만 해도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AI 팀들 하나로 모으고 시리도 완전히 혁신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과가 좀 아쉬워요. 작년 WWDC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뭐 글쓰기 도와주고 요약해주고 잼모지 같은 거요. 이런 주요 기능들이 출시가 미뤄지거나 또 기대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었던 시리 업그레이드, 그 개인 데이터 접근해서 기기까지 제어한다는 거요. 그건 아예 무기한 연기됐다고요. 심지어 홍보 영상도 내렸다던데. 네, 맞아요. 내부 테스트 버전, 그러니까 iOS 18.4 베타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거 좀 심각한 거죠. 허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뭐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 원인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아이폰 경험이랑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단순히 뭐 AI 개발 속도가 느리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애플 특유의 문화 있잖아요. 아주 완벽하고 다듬어진 제품을 신중하게 내놓는 거요. 네, 그렇죠. 애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죠. 이걸 반복해야 하거든요. 이 근본적인 충돌. 이게 사실 애플 AI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소프트웨어 책임자 크레그 패드리기도 초기에는 좀 AI 투사에 주저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 문화적 충돌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물론 있죠. 다른 요인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 자원 문제 같은 건가요? 기사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쟁사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 비해서 AI 전문 인력 확보나 아니면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GPU 확보에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GPU 확보 중요하죠. 또 애플이 엄청 강조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있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데 좀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기존 시리 시스템이랑 완전히 새로운 LLM 기반 시스템, 뭐 챗GPT 같은 거요. 이걸 합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했던 거죠. 네, 통하기 쉽지 않았군요. 네, 내부에서는 버그 하나 잡으면 세 개가 터져 나온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와, 그 정도면 그냥 자잘한 버그가 아니라 아예 설계나 통합 방식 자체에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혹시 리더십 문제도 좀 있었나요? 네, 그 제이즈 리더십이 좀 소극적이다, 실행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부 비판도 분명히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기사를 보면 꼭 제이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패더릭이나 팀쿡 CEO, 또 마케팅 부서까지 여러 조직의 책임 문제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군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 책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조직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전략적인 판단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개편까지 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올 봄에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이지가 시리 관련 제품 개발에서는 손을 떼게 됐고요. 그 대신에 비전 프로 헤드셋 개발을 이끌었던 마이크 로그웨이라고 있거든요. 아, 비전 프로 성공시킨 분? 네, 이분이 패더리기 밑에서 이제 시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 AI 역량을 어떻게든 강화하겠다는 애플의 좀 절박함, 새로운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겠죠. 새로운 인물에게 맡겼군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일단 스위스 취리에서 LLM3라고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외부 AI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오픈 AI나 구글, 안트로픽, 퍼플렉시티 같은 곳들이요. 이런 것들과의 파트너십도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iOS 19에 탑재될 거란 얘기도 있고요. 아, 외부 협력도 강화하는군요. 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거죠. 그럼 당장 내년 WWDC 2025 여기서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뭔가 엄청난 걸 발표할까요?
기사에 따르면요. 내년에는 오히려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걸 내놓기보다는 기존 AI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내실 다지는 데 집중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배터리 관리 더 잘해주거나 건강 코치 기능 좀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이런 실용적인 개선들이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좀 바꿀 것 같아요. 시리 브랜드랑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분리하고요. 예전처럼 막 출시 전에 기대감만 잔뜩 부풀리는 그런 홍보는 좀 자제할 거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일단 신뢰 회복부터 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애플의 AI 이야기는 정말 아무리 큰 기술 기업이라도 기존에 성공했던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새로운 기술 변화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뭐 조직 문화, 리더십, 기술적인 문제, 시장 변화 대응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었던 거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아이폰의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에 직접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업계 전체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과연 애플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AI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점점 더 좋은 경쟁사 AI 서비스로 옮겨가게 될지, 이건 정말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그 EU 규제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회사 AI 비서를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네, 흥미로운 점은 시리 공동 창업자는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애플이 여전히 강력한 버튼, 그러니까 기기 제어권이죠.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뇌 이식만 잘하면 다시 최고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요. 뇌 이식이라? 네. 하지만 경쟁사들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뇌이식 수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혹시 사용자들이 기기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애플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